말도 안 됩니다. 리본이 최고라 믿었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깐깐한 원리원칙주의자로 소문난 독일의 사회학 베스트셀러 작가 미하엘 융이 서울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입니다. 3년 동안 세계의 완벽한 도시를 취재하며 한국을 그저 일본을 흉내내는 겁먹은 도시라며 철저히 무시해왔던 그가 길거리에 멈춰서서 충격에 빠진 채 떨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콧대 높은 독일 작가의 철옹성 같은 편견을 단숨에 산산조각 낸 것일까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심 한가운데서 마주한 상상, 초월의 K양심과 예상을 뒤엎는 거대한 국격의 실체가 그의 심장을 강타합니다.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하엘 융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20년째 도시 사회학과 공공인프라를 연구하며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동안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도시 시스템을 그저 일본을 어설프게 베낀 조잡한 장난감이라며 철저히 비웃어 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정교한 시스템을 가진 유럽과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인프라는 것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한복판에 서 있는 저는 과거의 그 오만하고 멍청했던 제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참회의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3년째 전 세계를 돌며 가장 살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책을 집필 중입니다. 12개의 완벽한 도시 후보에는 당연히 도쿄와 교토가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서울은 아예 고려 대상조차 아닙니다. 화려한 미디어로 전 세계를 현혹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한 시민의식과 난개발이 숨어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칙을 중시하는 독일인의 시각에서 단기간에 급조된 도시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굳건한 신념입니다. 그런 저희 시야에 어느 날부턴가 서울의 영상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넘겨버립니다. 며칠 뒤 서양 관광객들이 서울 거리를 걷며 찬사를 쏟아내는 영상에서 손가락이 멈춥니다. 영상 아래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압도적인 인생도시,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한 인프라, 도심 한가운데 하천이 흐르는 기적. 저는 모니터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여행객들의 얄팍한 과장이라 치부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2주를 보내고 서울에 왔는데 훨씬 위대했다는 댓글을 보며 펜을 강하게 움켜쥡니다. 제 직업적 자존심이 발동합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도끼를 품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12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 국제공항에 내려앉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있던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매서운 눈초리로 흠잡을 곳을 스캔합니다. 하지만 터미널로 들어선 순간 제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공항이 아닙니다. 공간은 압도적으로 넓고 천장은 아득히 높으며 무엇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합니다. 세계 어느 공항에나 존재하는 날카로운 소음들, 카트가 부딪히는 소리나 고함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국적 여행객들이 물 흐르듯 질서 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킵니다. 도심으로 향하기 위해 공항철도 매표소 앞에 섭니다. 저는 또 한 번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요금표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9,000원. 달러로는 고작 9달러가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독일 미넨이나 영국 런던에서 공항 특급을 타려면 좋기 30에서 40달러는 지불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거대한 공항에서 도심 한복판까지 직통으로 꽂아주는 열차 요금이 단돈 9달러라니 머릿속 계산기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선도를 올려다보고 있자 직원이 다가옵니다. 환한 미소로 목적지를 묻더니 서랍에서 낡은 종이 지도를 꺼냅니다. 형광펜으로 타야 할 노선을 긋고 환승역의 큼지막한 동그라미를 치며 손에 쥐어줍니다. 최첨단 공항에서 만난 이 아날로그적인 따뜻함. 그녀가 목례를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비판적인 시선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낍니다. 공항철도 열차 안으로 들어섭니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고 좌석은 완벽하게 깔끔합니다. 안내 방송과 전광판은 내게 국어로 완벽하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덜컹거림도 없이 미끄러지듯 속력을 높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객실 안의 분위기입니다.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누구 하나 떠들지 않습니다.
일본 열차 특유의 숨막히는 경직된 조용함과는 다릅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평온하게 각자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한강과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 압도적인 인프라와 성숙한 태도 앞에서 제 수첩의 첫 페이지는 여전히 하얗게 비워져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개찰구를 향해 걷던 중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지하철 계단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백발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 조국이었다면 사람들은 바쁘다며 무심히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걷던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갑니다. 생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이자 청년은 그저 해사하게 웃으며 갈 길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 10초 남짓한 순간 주변 누구도 이 광경을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친절이 당연한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번뜩이던 제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충격이 온몸을 관통합니다. 택시를 타고 예약한 한옥 숙소로 향합니다. 빌딩 숲을 지나 고즈넉한 골목 어귀에 내립니다. 돌담길을 따라 걷는데 기품 있는 고요함이 감돕니다. 작은 문패가 달린 문을 열자 정갈한 마당과 장독대가 반깁니다. 안채에서 나오신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와 눈빛만으로 저를 환영합니다. 창호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탄성을 내뱉습니다. 수백 년 된 굵고 단단한 나무 대들보가 웅장하게 가로질러 있습니다. 콘크리트에만 익숙한 제게 나무의 결이 숨쉬는 건축물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짐을 풀기 위해 바닥에 앉는 순간 손끝을 통해 치고 올라오는 온기에 깜짝 놀랍니다. 방바닥 전체가 거대한 난로처럼 훈훈한 열기를 뿜어냅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바닥을 가리키고 온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닥 아래로 열기를 순환시키는 과학적 난방 방식. 스마트폰을 켜 검색한 저는 화면에 뜬 1000년이라는 숫자에 숨을 들이켭니다. 서양 건축이 이제야 혁신이라 부르는 바닥 난방을 이 나라는 1000년 전부터 일상으로 써온 것입니다. 가짜 포장지라 조롱했던 서울. 단 하루 만에 저는 기적 같은 인프라, 숭고한 배려, 그리고 1000년의 지혜와 마주합니다. 오만함이라는 제 안의 거대한 성벽이 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른 아침, 얇은 창호지 문 너머로 스며드는 부드럽고 투명한 햇살에 천천히 눈을 뜹니다. 밤새 등허리로 전해진 바닥에 기분 좋은 온기 덕분에 12시간의 비행 피로와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조심스레 미닫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사방이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1000만 명의 거대 도심 한복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청량한 고요함이 저를 감싸 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장독대 위에는 간밤에 내린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 있고 이름 모를 맑은 새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채에서 나오신 할머니께서 마당 한쪽 낡은 평상 위에 작은 쟁반을 조심스레 내려놓으십니다.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담백한 흰죽한 그릇과 정갈하게 담긴 몇 가지 밑반찬입니다. 따로 돈을 지불한 것도 아침 식사를 챙겨달라 부탁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낯선 이방인의 헛헛한 빈속을 걱정해 묵묵히 내어주신 따뜻한 한 끼인 것이죠. 저는 나무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그 담백한 온기를 목구멍으로 넘기며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서양의 차갑고 계산적인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이라는 무서운 무기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숙소를 나서 제가 향한 곳은 서울의 역사적 심장, 경복궁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휩싸여 제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사방을 에워싼 거대한 최첨단 유리 빌딩 숲 한가운데 무려 600년의 거대한 세월을 품은 궁궐이 태산처럼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압도적인 높이의 현대식 마천루들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차가운 건물들이 궁궐의 위험에 짓눌려 스스로 배경으로 물러서 호위하고 있는 듯한 장엄한 기백이 느껴집니다. 숨을 죽이며 매표소 앞으로 다가가 줄을 선 저는 또다시 가격표를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료 3,000원. 유로로 환산하면 고작 이유로 남짓한 기가 막힌 금액입니다. 조국 유럽의 콧대 높은 문화유산들을 떠올려 봅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21유로를 훌쩍 넘고 영국의 런던 타워가 30파운드를 넘게 갈취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경악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관광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눈부신 위대한 역사를 얄팍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자국민은 물론 이 땅을 밟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아무런 부담 없이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는 거대한 문화적 자부심이자 국가적 철학인 것입니다. 육중한 광화문 안으로 들어서자 시선을 단숨에 제압하는 강렬한 존재들과 마주칩니다. 궁궐 입구를 굳건히 지키는 수문장들입니다. 수많은 다국적 관광객들이 바로 옆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요란하게 터뜨리고 신이 난 아이들이 신기한 듯 손을 흔들어대도 그들의 묵직한 눈빛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의 눈요기를 위한 어설픈 흉내, 내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비바람을 맞으며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켰던 선조들의 숭고한 기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온몸으로 이어가고 있는 뼈저린 위험입니다. 저는 감히 카메라를 들이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압도적인 자태를 경외감에 찬 붉어진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제 시선 끝에 백발이 성성한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수문장을 경건하게 올려다보는 모습이 걸려듭니다. 할아버지의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에는 그 어떤 장황한 역사적 설명보다 더 강렬한 자신의 조국과 역사에 대한 지독한 긍지와 자랑스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 자부심 가득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낯선 이방인인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전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궁궐 안뜰로 더 깊숙이 걸음을 옮기며 만난 믿기 힘든 풍경은 저희 오만한 편견을 더욱 무참히 짓밟습니다. 국적과 피부색을 가늠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외국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거닐고 있습니다. 금발 머리의 서양인 여성이 화사한 분홍빛 치마를 펄럭이며 서로를 향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히잡을 꼼꼼히 두른 중동의 관광객이 단아한 옥색 저고리를 입은 채 연못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면 입장이 무료라는 넉넉하고 따뜻한 배려가 이국의 전통을 전 세계인이 이토록 자연스럽고 황홀하게 즐기는 기적 같은 풍경을 빚어낸 것입니다. 이질적인 문화들이 아무런 청력 없이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경이로운 모습을 저는 전 세계 그 어느 도시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독일이 그토록 부르짖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했던 딱딱한 다문화 정책이 얼마나 차갑고 건조한 탁상공문이었는지 떠저리게 통감하는 순간입니다. 충격의 연속이었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북촌과 익선동의 좁은 한옥 골목으로 무거운 발길을 돌립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기와지붕이 층층이 하늘을 향해 맞닿아 있고 오래된 담장 너머로 초록빛 나무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골목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 하나 고성을 지르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리거나 억압적인 통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1,000만 명의 거대 도시를 움직이는 시민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소음을 줄이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고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미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익선동의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100년이 넘은 낡고 오래된 한옥 안에 세련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서 있고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고급 파스타를 즐기는 젊은이들과 바로 옆이 좁은 뜰에서 낡은 탁자에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70대 어르신들의 모습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이 새로운 현대를 밀어내지 않고 날카로운 현대가 따뜻한 전통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의 거친 세월을 넉넉히 껴안은 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함께 숨쉬며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한옥 숙소로 돌아온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취재 노트를 꺼내 펼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볼품없는 가짜 포장지를 가차없이 벗겨내고 전 세계의 신랄한 비판 기사를 폭로하겠다며 도끼를 품고 가져온 노트입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간 10여 줄의 메모를 찬찬히 훑어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단 9달러짜리 완벽하고 정숙한 공항철도, 길 잃은 낯선 이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데가 없는 10초의 배려, 천년의 과학이 숨쉬는 온돌방의 온기, 커피 한 잔 값인 2달러에 전 세계를 향해 개방된 위대한 역사의 산실 궁궐,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한복을 입고 웃음 짓는 평화로운 사람들. 제 노트에는 제가 애타게 찾으려 했던 비판의 증거는 단 한 줄도 없고
오직 이 위대한 나라를 향한 숨막히는 경외심과 찬양만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의 겉핥기식 질서가 세계 최고라 맹신하며 서양의 오만한 낡은 잣대로 이 완벽한 도시를 재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구제불능의 멍청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할 진짜 소름 돋는 충격과 눈물겨운 기적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로로 내려가는 순간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와 매여는 마법처럼 사라지고 투명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귓가를 채웁니다. 수십 층짜리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는 도심 한복판에 맑고 생명력 넘치는 하천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대한 예술 작품 같습니다. 물가를 걷다 보니 제 오만한 눈을 다시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들 안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감시도, 자물쇠도, 관리인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시민들은 다가가 책을 꺼내 물가 벤치에 앉아 활자를 음미합니다. 도난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이 공간에 단 한 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풍경에 매료되어 돋보기를 쓴 채 독서 중이신 백발 할아버지 옆 빈 공간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습니다. 두꺼운 취재 노트를 꺼내 무릎에 올린 뒤 주머니가 답답해 두툼한 최고급 가죽 지갑을 제 옆에 내려놓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여권, 신용카드, 막대한 현금, 그리고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돌며 피땀 흘려 작성한 세계의 완벽한 도시, 원고, 백업 USB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제 목숨이자 작가로서의 생명줄이 모두 담긴 셈입니다. 노트에 서울의 시민의식을 적어 내려가던 중 길을 헤매는 프랑스인 관광객 가족이 제게 길을 묻습니다. 저는 같은 유럽인이라는 반가움에 벌떡 일어나 손짓 발짓으로 방향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그들을 따라 지상으로 훌쩍 빠져나와 버립니다. 벤치 위에 제 인생 전부가 담긴 가죽 지갑을 덩그러니 내버려 둔 채 말입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무려 40분이 지나 종로 한복판의 카페에서 커피를 계산하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을 때입니다. 손끝에 당연히 닿아야 할 두툼한 가죽의 감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밑 아스팔트 바닥으로 쿵 하고 무자비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며 오만 가지 끔찍한 절망의 시나리오들이 제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 조국 독일의 베를린이나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한복판이었다면 벤치 위에 방치된 돈 냄새나는 지갑은 단 3초 만에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찬양 맞이않았던 일본의 도쿄라 할지라도 40분이라는 억겁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손을 탔거나 말도 통하지 않는 복잡한 파출소를 찾아 절망 속에서 조서를 꾸며야 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주문도 내팽개친 채 유리문을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횡단보도의 빨간불도 무시한 채 도로를 가로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청계천으로 미친 듯이 내달립니다. 제발, 제발, 신이시여. 속으로 수백 번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올리며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가파른 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갑니다. 눈물과 땀이 범벅된 채 40분 전 제가 앉았던 그 나무 벤치를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대로 제자리에 얼어붙어 숨을 완전히 멈추고 맙니다. 수백 명의 엄청난 인파가 바로 그 앞을 수없이 스쳐 지나갔을 그 벤치 위에 제 낡은 갈색 가죽 지갑이 처음 내려놓았던 그 위치, 그 각도 그대로 단 1mm의 미동조차 없이 다소 곳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갑 바로 옆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는 한 젊은 한국인 커플이 바짝 붙어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제 두툼한 현금 지갑은 마치 투명 인간의 물건인 양 완벽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는 털끝만 한 호기심이나 탐욕도 품지 않는 이 무서우리만치 철저하고 경악스러운 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저는 덜덜 경련이 일어나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지갑을 움켜쥡니다. 여권, 신용카드, 빳빳한 지폐 뭉치들, 제 목숨 같은 USB까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기적처럼 완벽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시나무 떨듯 지갑을 품에 안고 헐떡이는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옆자리의 백발 할아버지께서 읽고 계시던 책을 잠시 덮고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시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십니다. 비록 언어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주름진 얼굴에 번짐 환하고 선한 미소, 그리고 다행스럽다는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그분의 진심이 제 뼛속 깊은 곳까지 찌르듯 스며듭니다. 어떠한 물질적 대가나 보상금도 전혀 바라지 않고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은 낯선 이방인의 다행스러움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한없이 넉넉하고 숭고한 미소. 저는 지갑을 가슴팍에 꽉 끌어안은 채 결국 참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벤치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엉엉 오열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것은 무거운 벌금이라는 강제적인 통제로 만들어진 서양의 얄팍한 질서가 결코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숨막히는 매뉴얼로 억지로 짜낸 일본의 그 가식적인 치안과는 도저히 같은 선상에 놓을 수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뼛속 깊숙이 각인된 고결한 천성의 양심이자 전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도덕성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은 그저 가짜 포장지에 불과하다며 오만하게 pen대를 굴렸던 제 자신이 끔찍한 오물처럼 역겹고 한심하게 느껴져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CCTV 따위가 전혀 없어도 눈앞에 노인 타인의 돈다발을 돌멩이 보듯 무심히 지나쳐주는 이 위대하고도 묵직한 시민의식, 돈이나 화려한 건물 따위로는 결코 환산할 수도 없는 거대한 양심과 절대적인 신뢰로 첩첩이 쌓아 올린 이 대한민국의 진짜 국격. 그것은 제가 평생을 걸쳐 연구하고도 찾지 못했던 인류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유토피아의 실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지갑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우는 저를 향해 할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의 따뜻하고 뭉툭하게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바닥으로 제 어깨를 두어 번 묵직하게 다독여 주실 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참 다행이라는 그 넉넉하고 인자한 무언의 위로를 남기신 채 할아버지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뒷짐을 지고 천천히 맑은 물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십니다.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 듬직하고 평온한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쿵쾅거리던 심장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지고 제 안을 꽉 채우고 있던 서양인 특유의 오만방자한 우월감과 얄팍한 편견은 저 투명하게 흐르는 청계천 물살 속으로 영원히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자리에서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벤치에 다시 정자세로 앉은 저는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도대체 이 위대한 도시의 심장부, 천만 시민을 품어주는 이 경이로운 하천이 언제부터 이런 완벽한 유토피아로 존재해왔는지 그 거대한 뿌리가 미친 듯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레 검색창에 청계천 역사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독일어로 번역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마트폰 액정에 차례로 떠오른 몇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턱하고 거친 숨을 들이켜며 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화면 속 풍경은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지옥의 형상입니다. 불과 60년 전 끔찍한 전쟁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직후의 처참한 서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숨을 쉬고 있는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물길 양옆으로는 시궁창 같은 검은 구정물이 넘실대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운 판잣집들이 흉측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 그 짙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진흙탕을 뒹구는 사람들의 처절하고도 슬픈 눈빛. 그 참혹한 잿더미와 지독한 가난의 눈물이 고인 상징이 바로 이곳 청계천입니다. 그 악취 나는 아픔 위로 거대하고 삭막한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덮이고 피나는 경제 성장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그 두꺼운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뜯어내어 생명의 물길을 완벽하게 복원해 낸 눈물겨운 기적의 역사가 화면 속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 속 참혹한 과거와 제 눈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눈부신 도심의 풍경을 번갈아 봅니다. 도무지 인간의 필사적인 의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대한 창조이자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혁명입니다. 유럽의 수백 년 된 도시들이 막대한 제국주의 자본과 평화 속에서 배부르게 서서히 쌓아 올린 인프라를 이 위대한 나라는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참혹한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완벽하게 일궈낸 것입니다. 그 벅찬 감동의 순간
제 머릿속을 벼락처럼 강렬하게 강타하는 충격적인 진실 하나에 저는 그만 짐승 같은 오열을 다시 터뜨리고 맙니다. 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눈부신 기적을 일궈낸 장본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조금 전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신 백발의 할아버지, 어젯밤 낯선 이방인인 제게 말없이 따뜻한 밥과 온돌방을 내어주신 한옥의 할머니, 그리고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계단 앞에 서 계시던 길거리의 수많은 백발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지난 60년의 세월이 바로 피 튀기는 전쟁의 잿더미와 지독한 가난의 수렁에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적처럼 번져 올린 치열하고도 성스러운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검은 흙탕물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굶주린 배를 물로 채워가며 오직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이 나라를 다시 번듯하게 세우겠다는 맹렬한 일념 하나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인 거친 두 손이 튼튼한 기둥이 되어 단 9달러짜리 최고급 공항철도를 깔고 단돈 2달러에 전 세계를 넉넉하게 맞이하는 위대한 궁궐을 지켜내며 아무도 남의 돈다발을 탐내지 않는 세계 최고의 도덕적 유토피아를 마침내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도 성스러운 진실에 도달하자 저는 제 자신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한없이 작고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화려한 겉포장만 두른 가짜 일본의 복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와 땀으로 진흙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 전 세계 그 어떤 오만한 선진국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오리지널 그 자체입니다. 조국 유럽의 수백 년 된 돌덩이 건축물들만을 맹신하며 펜대 하나로 이들의 피눈물 나는 치열한 역사를 함부로 얕잡아 본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역겨워 심장을 쥐어뜯고 싶을 지경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붉고 장엄한 노을이 청계천 수면 위로 황홀하게 부서지는 지금 제 앞을 천천히 지나가시는 수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을 향해 저는 무릎을 꿇은 마음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의 가장 깊은 존경의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전 세계가 고개 숙여 우러러봐야 할 진정한 시대의 영웅이자 삶으로 기적을 증명해 낸 살아있는 위대한 성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그 피눈물 나는 숭고한 희생이 있기에 오늘 한 어리석고 콧대 높은 서양 지식인이 이 안전하고 완벽한 평화의 낙원에서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고 삶의 구원을 얻어갑니다. 저는 벤치에 고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조심스레 올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제 모든 청춘과 심혈을 기울여 집필했던 세계의 완벽한 도시, 원고, 파일이 고스란히 담긴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동안 가장 완벽한 도시 1위로 굳건하게 꼽아두었던 일본 도쿄의 챕터를 화면 한가운데 띄운 뒤 과감하고 단호하게 전체 삭제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허상과 가식, 그리고 억지스러운 통제로 가득 찼던 가짜 1위의 자리는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소멸됩니다. 저는 텅 빈 눈부신 백지 화면 위에 눈물을 머금은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새롭고 영원한 위대한 타이틀을 한자 한자 온 힘을 다해 굵게 타이핑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완벽한 도시 1위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그 거대한 기적을 창조해낸 위대한 한국의 영웅들. 그 어떤 날카로운 비판 기사도 그 어떤 서양의 오만한 잣대도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히 무용지물이며 가소로운 짓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위대하고 숭고한 역사와 천만 시민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도덕성 앞에 오만했던 서양 지식인의 알량한 자존심을 남김없이 버리고 완벽하게 백기를 듭니다. 내일 당장 조국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저는 남은 평생의 모든 영혼과 펜을 바쳐 이 나라의 숭고한 국격과 백발 어르신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바칠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경이로운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당신들의 거친 손과 피땀으로 빚어주셔서 뼛속 깊이 진심으로 그리고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독일 작가의 뼈저린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이 기적이라 부르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직 가족과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흙탕을 헤치며 피땀을 흘리신 우리 어르신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굽은 등과 거친 손이 지금의 찬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웠습니다. 이 벅찬 감동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지혜와 경험을 듬뿍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거친 세월을 묵묵히 이겨내신 여러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